추세 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스텝 바이 스텝 주식 선물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나 평소 주식, 선물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CN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창희 전문가의 스텝 바이 스텝 주식 선물 매매 기법 오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먼저 주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일단 기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의 기초인데요. 이 기초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모든 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특히 초중고생 학습지를 보신다면은 제목이 대부분 기초 튼튼, 네. 혹은 기초가 뭐 이런 이제 제목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캔들 혹은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숨은 진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캔들에 대한 진짜 숨은 진리, 그 의미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이걸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잡았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주식뿐이 아니라 제가 파생 전문가다 보니까 선물 옵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계속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캔들을 통해서 또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병합해서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그렇다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박민 아나운서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식이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측의 영역이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박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응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응한다, 이런 측면인데, 주식은 아무래도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예측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시 박민 아나운서는 서울경제TV 대표 아나운서답게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식은 한 3분의 1 정도는 예측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고요. 3분의 2 정도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요, 예측의 영역입니다. 왜? 내가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오를지 떨어질지를 먼저 예측을 하고 엔터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수나 매도를 하는 거죠. 그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손절을 할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결정을 하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예측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예측을 하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캔들을 봤을 때 그냥 캔들을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으니 과거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혹은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갭하락이 나왔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양봉이 나왔으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혹은 음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얘기해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주식하고 선물은요, 우리가 가격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하고 가격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가격은 뭐예요? 박민 아나운서? 가격이요? 네. 어떤 주식에 대한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그 기업의 뭐 적정한 수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쉽게 생각해 가격은 싸냐 안 싸냐예요. 그렇죠? 이게 싸면은 내가 사가지고 파는 거고, 비싸게 파는 거고,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안 사고 기다렸다가 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통신주면은 경기 방어주라고 그러고 항상 저평가에 돼 있다 그러죠. 근데 막상 그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전문가님들이. 왜? 그 종목을 사기에는 시간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할 때는, 선물하고 주식을 할 때는 시간 싸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싸움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약 한 2,000개 종목이 있죠. 2,0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2,000개 종목에서 내가 이 종목이 싸다, 그러면 사고, 비싸면은 다른 싼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가격 싸움만 해야지 시간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옵션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격하고 시간을 동일하게 놓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즉, 옵션은요, 가격 싸움만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절대 가격 싸움만 하면 안 되고 시간 싸움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던 분들이 선물이나 옵션을 했을 때 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손실 나고 나서 나중에 팔고 나면은 가게 되고 요런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 보신다 그러면은 선물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어디쯤 오시면 매수하십시오. 네. 어디쯤 오면 매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 달 좀 넘게 방송했는데 거의 승률이 한 80%, 90%가 됩니다. 그렇죠. 뭐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네. 근데 제가 옵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얼마에 사서 이런 얘기 아니라 얘가 어디쯤 가면은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옵션이라는 건 시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 이 캔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먼저 주식은 대응의 영역보다는 예측의 영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을 보고 앞으로 미래에 있는 걸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식하고 선물은 가격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을 하는 거고, 옵션이라는 거는 시간하고 가격을 같이 균등하게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고,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접목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걸 좀 메모해놓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캔들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캔들은 우리가 맨날 HTS를 보는 게 네. 캔들이니까 뭐 쉽게 생각하실 텐데, 이 캔들이 발생된 거는 18세기 일본 이제 오사카 도우지마 곡물거래소에서 이제 대단한 산물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혼마 문에이사라는 분께서 만드신 겁니다. 네.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사면 빠져, 팔면 오르고, 일명 깡통 전문가였습니다. 깡통 전문가였는데 이분이 깡통을 하도 차다 보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네. 난 왜 깡통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번뜩이면서, 그 촛불을 보면서 번뜩여서 만들었다는 게 캔들인데요. 그냥 제가 이제 우습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되게 고난이도의 기법입니다. 이렇게 기법이고 거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약간 각설을 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만들어진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이 캔들은 미국식 차트가 있어요. 바 차트라 그러죠. 네. 잘 모르시겠는데 뭐 사다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옆에 쭉쭉 피져 나오는 그런 차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일본식 캔들, 일본 차트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캔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뭔지 역사를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보통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보는 캔들, 일반 캔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미국식 바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이제 봉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의미인데, 큰 의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이쁘죠? 예, 이쁘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캔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원리가 이루어졌냐. 보통 이제 캔들은 시가와 저가, 그리고 고가, 종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가와 종가 부분에 이제 올라갔으면은 양봉, 몸통이라고 그러죠. 떨어졌으면 음봉,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몸통하고 꼬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몸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 사이의 가격 범위입니다. 시가, 종가 사이의 가격 범위고요. 시가는 그날 하루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종가는 그날 장 마지막에 거래가 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몸통 위아래에 있는 꼬리가 이제 고가와 저가를 의미하는데, 이 꼬리가 캔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랐을 때는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 떨어졌을 때는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박미라 아나운서는 양봉이면은 무조건 오른 걸까요? 일단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됐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오른 거 아닐까요? 예, 한 90%는 맞는 얘기지만 네. 10%는 틀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할 수가 있죠. 네. 시가가 크게 밀려가지고 출발했을 때는 종가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 건 아니다. 네. 양봉이라고도 좀 빠질 수 있다.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선생님하고 전화를 받으면은 제 거 양봉이 나왔는데 왜 마이너스에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자 딱 보면은 시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출발하는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잠깐 양봉이 나온 거잖아요. 개파락이 네. 나와서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꼭 양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 건 아니고, 온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진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기초를 얘기하자면은,
자, 양봉은 뭐예요?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10,000원에 출발을 하고 고가가 11,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1,500원에 마감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9,700원이나 11,000원 갔던 건 위아래 꼬리로 네. 표시가 되고, 그리고 몸통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여기는 몸통으로, 빨간 몸통으로 표시가 되면서 양봉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음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시가가 10,000원에 고가에서 출발했어요. 고가에서 다행히 출발을 했는데 이게 쭉 빠졌다는 거죠.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 9,200원에 마감을 해가지고 음봉이 요 봉이고 10,000원에서 9,200원 사이가 음봉이고 위아래 꼬리가 발생해서 이런 식의 캔들이 형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양봉은요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좀 상승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양봉은 주로 상승장이나 바닥을 다실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많이 나타나면은 좋은 거죠. 우리가 제가 사상을 논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빨강색 그러면은 좀 공상주의로 네. 사회주의로 오해받았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빨간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강에 많이 모여 있어 좋은 건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보세요. 근데 눈에 봐도 양봉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죠? 양봉의 숫자가 많다. 그리고 양봉이 차트상에 어떤 기간 동안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종목이거나 그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거나 혹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위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구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거 LG화학 차트인데요. 같은 날 비슷한 날에 바닥을 양봉을 찍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양봉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음봉보다. 네. 즉 양의 기운, 올라가려는 기운이 계속 좋게 흘러간다. 그래서 양봉이 상승장이나 상승 추세나 어떤 바닥을 달 때 양봉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종목이 좋아질 수 있다.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음봉, 파란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하락장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 저희가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박미라 네. 아나운서가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갔다 오거나 혹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갑자기 맹장이 걸려가지고 한 2주 정도 수술하느라고 시장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딱 이제 퇴원을 해서 HTS를 딱 키니까 이게 왜 이래? 순 파란색만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되면은 빠지진 않는 것 같은데 파란색만 있으면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네. 내가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지난 1월 달 모양인데요. 1월 초에 이제 물론 앞에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자, 지금 차트를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이때는 좋았죠? 이 앞에 1월달, 12월부터 1월달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좋았는데 요 뒤로 가면서 음봉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요 부분을 지금 표시한 건데요. 자, 보신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한 2주 정도 되겠죠? 실거래일로 한 2주, 3주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음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걸 포인트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힘을 못 받치니까 계속 음봉으로 하락 추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아까 LG화학을 봤지만은 네. 같은 LG인데 좀 마음이 아픈 LG죠. 우리 LG 전자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다행히 양봉 나왔어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예, 그냥 갖고 나왔는데 보십시오. 이 종목도 역시 물론 시장이 빠졌으니까 종도 밀리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역시 하락 추세 음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즉 음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는 하락 추세에 있거나 혹은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평선이나 이런 걸 안 보고 나서도 봉만 가지고도 봉의 색깔, 봉의 크기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부품주 혹은 정유주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음봉이 많이 나오는 때는 이게 조금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구나. 네. 애들이 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나도 조금 멀리 하자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캔들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자 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렸고요.